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미역국 드시나요? 생일날 꼭 챙겨 드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먹는 그 미역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김호호 교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미역을 섭취하면 오히려 갑상선 질환을 악화시키고 뼈를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 혈압을 급상승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87%가 미역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2023년 식품영양학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87%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평생 몰랐던 미역의 진짜 효능부터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3가지 음식,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되는 미역 섭취법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아침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역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역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미역하면 산후조리나 생일날 먹는 전통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미역의 진짜 효능을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미역은 혈관 청소 부위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알긴산이 무엇이냐? 우리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빨아들여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천연 청소부입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50대 이상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미역 30g을 섭취한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웬만한 약물 치료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건 혈압입니다. 같은 실험에서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Hg나 낮아졌습니다. 12mmHg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 아십니까?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미역을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조금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의 알긴산은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가톨릭대 서울성 모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식사 30분 전에 미역을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38%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전에 미역을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이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이건 잠시 후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역의 효능은 갑상선 건강입니다. 여러분, 갑상선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사령탑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쉽게 피곤하고 살이 찌고
추위를 많이 타고 우울증까지 생깁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미역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무려 50배가 넘는 요오드가 들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미역이 약이 됩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미역을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한갑상선학회에서는 갑상선 항진증 환자는 하루 요오드 섭취량을 15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면 이미 이 양을 훨씬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미역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50대 이상 여성분들 특히 주목해 주십시오. 폐경 이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미역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우유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미역 100g에는 칼슘이 약 700mg 들어 있습니다. 이건 우유 100ml의 6배가 넘는 양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골다공증 초기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매일 미역을 섭취한 그룹은 골밀도가 평균 8.3% 증가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칼슘 보충제보다 2배 이상 높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미역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70% 이상 떨어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역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역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 최고의 조합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미역 플러스 두부입니다. 놀랍죠? 미역국에 두부 넣어 먹는 게 그냥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최고의 영양 조합이었던 겁니다. 왜 이 조합이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역의 요오드와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만나면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동시에 여성 호르몬 균형까지 잡아줍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에게 이보다 좋은 조합이 없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영양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미역과 두부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따로 먹은 그룹보다 칼슘 흡수율이 42%나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두부의 마그네슘이 미역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두부의 단백질과 미역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침에 미역 두부국 한 그릇이면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 팁을 드리겠습니다. 미역 두부국을 끓일 때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으세요. 처음부터 넣으면 미역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국이 거의 다 끓었을 때 불을 끄고 참기름을 살짝 두르는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미역 플러스 들깨가루입니다.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꿀조합입니다. 미역 냉국에 들깨가루를 넣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맛도 훨씬 고소하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가 미역의 알긴산과 만나면 혈관 청소 효과가 2배 이상 증폭됩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심장내과에서 실험한 결과 미역과 들깨를 함께 먹은 그룹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31%나 감소했습니다. 또 들깨의 리놀렌산이 미역의 요오드 흡수를 도와줘서 갑상선 기능이 더욱 좋아집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로 항상 피곤하신 분들은 미역 냉국에 들깨가루 2스푼을 꼭 넣어서 드세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역을 물에 불린 다음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빼고요. 오이 다진 것과 함께 양념장에 버무린 다음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넉넉하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이거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입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미역 플러스 표고버섯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암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건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미역의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의 렌티난이라는 다당류 성분이 더해지면 면역세포 활성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위암 수술 후 환자들에게 미역 표고버섯 국물을 6개월간 먹인 결과 재발률이 28%나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냐? 간단합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표고버섯 23개를 얇게 썰어서 함께 넣으세요. 그러면 국물 맛도 훨씬 깊어지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암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이렇게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생것보다 말린 것을 쓰세요. 말린 표고버섯이 비타민 D가 10배 이상 많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정도 불린 다음 그 물까지 함께 사용하시면 영양소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역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3가지 조합을 알아봤습니다. 두부, 들깨, 표고버섯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들과 함께 먹으면 미역이 보약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역은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조합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3번째 조합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실제로 이 잘못된 조합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한 해에 수백 건씩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역 플러스 녹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식사 후에 녹차를 드시는데요. 미역을 드셨다면 최소 이 시간은 녹차를 피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녹차의 탄닌 성분이 미역의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영양학과에서 실험한 결과 미역 섭취 직후 녹차를 마신 그룹은 철분 흡수율이 무려 73%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역에는 철분이 풍부한데
녹차 때문에 그 철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미역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마셔야 하냐? 미역을 드신 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가 가장 좋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로 피하세요. 커피의 카페인과 탄닌도 미역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미역 플러스 시금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물 반찬 여러 가지를 한 상에 차려놓고 드시는데요. 미역과 시금치는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둘 다 옥살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한양대병원 비뇨기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미역과 시금치를 자주 함께 먹는 사람들은 신장 결석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8배나 높았습니다. 신장 결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출산의 고통에 비견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역 무침을 드실 거면 시금치나물은 그날 식탁에서 빼세요. 대신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을 드시면 됩니다. 이건 미역과 궁합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미역을 조리하기 전에 끓는 물에 30초만 데치세요. 그러면 옥살산이 50% 이상 제거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 결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세 번째 절대 금지 조합은 미역 플러스 갑상선 약입니다. 이건 음식 조합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해서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미역과 함께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미역의 요오드가 갑상선 약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 비내과에서 경고한 내용인데요. 갑상선 약을 먹을 때 미역을 함께 먹으면 약 효과가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갑상선 약은 아침 공복에 드시고요. 미역은 최소 4시간 후에 드세요. 보통 갑상선 약을 아침 6시에 드신다면 미역은 점심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역이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과 함께 먹으면 수치가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미역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자, 그럼 이제 미역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역은 하루 30g이 적당합니다. 건미역 기준으로 한 줌 정도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요오드 과다 섭취는 오히려 갑상선의 독입니다. 둘째, 미역은 물에 충분히 불려서 드세요. 최소 20분 이상 찬물에 담가 두세요. 그래야 염분과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불린 물은 버리고 깨끗한 물로 23번 헹구세요. 셋째, 미역국을 끓일 때는 센 불에서 빨리 끓이지 마세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여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된장이나 국간장으로 간을 할 때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미역 자체에 염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미역은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역의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하루 종일 포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미역 냉국 한 그릇이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34번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매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미역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처음이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먹어왔던 미역에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역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미역과 환상의 궁합 두부, 들깨, 표고버섯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이것들과 함께 먹으면 미역의 효능이 2배 이상 증폭됩니다. 반대로 녹차, 시금치와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미역과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미역 30g을 물에 충분히 불려서 두부와 함께 국을 끓여 보세요. 표고버섯 2개를 얇게 썰어 넣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된장으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한 달만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떨어지고 변비가 사라지고 무엇보다 온종일 개운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미역을 어떻게 드시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 영상은 여러분의 가족, 특히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정보 하나만 알아도 부모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